유흥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개별 소비세 소급 부과 결정에 대해서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춘천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개별 소비세 소급 부과 방침이 과세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요.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의 오호석 상임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내용이 좀 궁금한데 네. 지금 35평 미만의, 그러니까 35평 미만이니까 영세 유흥업소를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소급 추징 이걸 철회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35평 하면은 네. 최고가 35평이니까 그 미만 업소는 보통 일반적으로 20평, 10평 다 미만 업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업소에 단순 그 유흥주점이라 하는 업종 하나 때문에 개별 소비세를 1년 전에 거를 소급 적용해서 아무런 이제 고시도 없이 사전에 뭐 어떤 그 협의도 없이 고시한 적이 없이 소급 적용해서 한 업소당 4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890개 업소에 추징을 시도했습니다. 그 총 금액은 한 420억 정도 금액인데 분명한 것은 이 노래 연습장보다 못한 아주 영세한 업소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추징을 한다고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실무 담당자들하고 이것은 탁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에 일관할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확인을 시도한 후에 부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래서 참으로 많은 그 영세한 업주들이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더 지금 안타까워하고 뭐 죽게 하면 살기로 아주 극단적인 뭐 행동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어제 춘천에서 열린 집회에서 68살 되신 정모 씨께서 강원도 지회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신 자살 시도에서 지금 중퇴신데 지금 궁금한 게요. 35평 이하의 미만의 영세 유흥업소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업소들입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걸. 지금 현재 그 35평 업소라고 하면은 사실은 구멍가게 형식입니다. 그래서 주방 빼고 뭐 이 화장실 빼고 하면 실질 면적으로서는 아주 그 규모가 적은 업소들이죠. 지금은 이제 유흥주점의 실태가 맥주집 같은 그런 맥주집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봉사료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봉사료를 끄는 업소는 무조건 추징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1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평균 월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봉사료가. 근데 요즘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 맥주 몇 병 하고 이러면 주대는 한 5,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봉사료는 시간당 1인에 3만 원 정도씩을 받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업주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봉사료 잣대로 가지고 무조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다면은 소위 살아남을 수 있는 업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근데 이 세금 징수 문제와 별개로, 그러니까 일종의 노래방이라든가 뭐 단란주점 같은 데서 이제 술을 팔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들과도 서로 좀 경쟁 관계에 있죠. 노래 연습장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그냥 노래만 즐길 수 있는데 지금 거의 90%가 심지어는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고 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 국세청 현실입니다. 국세라 하는 것은 행위시 아니겠습니까? 업종이 어떻게 구분이 됐든지 간에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탄류되는 엄청난 세수를 거기는 손을 대지 못하고 네. 납부하고 노출되어 있는 업소에 네. 그냥 그 탁상 행정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이래 보면 노래 연습장에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 네. 손 못 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이 생계형업소에는 참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이런 형편이 됐으니까 지금 회원들이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소당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거의 날벼락 수준인 건 네네, 그렇습니다.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네. 전락하게 되고, 길거리로 내쫓는 뭐 그런 형식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그 개별 소비세, 국세청의 개별 소비세 소급 추징에 대해서 이게 조삼모사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건 네. 무슨 의미에서 하시는 뜻인가요? 결국은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네. 납부할 수 없는 업소에 부과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전시행정적 발상에 의해서 부과는 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실적 위주, 결과는 뒷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마나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걸 보면 유흥업소 이 개별 소비세가 신설된 게 얼마 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82년도에 신설이 됐고 지금 현재 그 82년도에 신설이 됐다가 그 당시에 그 개별 소비세는 탈세를 전제한 소위 세금 부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탈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위 어리숙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이. 그러다 보니까 100% 소위 세금이 노출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국세청에서도 주관이 돼가지고 개별 소비세 폐지를 정부 안으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국회에 가서 찬반 논의 끝에 26%를 13%를 인하를 이뤄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97년부터는 법으로는 뭐 좀 못 바꿨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소 35평 미만은 국세청에서 우리들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개별 소비세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아무런 소위 고시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소급 적용해서 추징을 하니까 이번에 아까 그 말씀한 정영수 지회장은 지금 뭐 중퇴입니다. 강원도 지회장. 내일이 아마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지금 소식을 접했는데 일부 강경한 회원들은 장례식을 국세청 앞에 가서 치르자 하는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세 당국 입장에서는 탄루되는 세액이 없도록 좀이라도 더 많이 거두려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 과세가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은 탄류하는 세수들이 눈에 보입니다. 가정용 주류를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하는 가끔 술집에 가면 가정용 주류 노래 연습장은 결국은 정상적인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난 몇 조 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국세청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점업에서 열심히 참으로 생계형 업소에서 세금을 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탄류가 아니고 소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 자체가 현실세로, 그러니까 행위세로 납부되는 게 국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소급 적용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소위 업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사실 탄류한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봉사료에 부과된 1억 원 이상, 1년 1억 원이면은
참으로 최하위 업소들입니다. 근데 네. 그 숫자만 가지고 무조건 부과하니까 네. 예, 이것은 참으로 조사모사한 정책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좀 일반 외식업에 네, 네.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월급쟁이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소규모 외식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열흘에 하나씩 망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전 자영업자가 네. 70%가 3년 주기로 다 망합니다. 70%가. 70%가요? 예, 32%. 돈 다 날리는 거죠? 뭐 네네, 퇴직금. 그렇습니다. 32%는 적자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외식업은 그 비중이 더 큽니다. 네. 왜냐하면은, 소위 외식업이라고 하면은 그 상가의 그 대표적인 업소들인데, 네. 지금 현재 그 시름시름 망하는 것이 3년 주기로 망한다는 것은 조금씩 병들어서 망한다는 뜻으로 막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그 업소들한테 이번에는 또 세금 폭탄까지 또 부과됐어요. 의제 매입세. 네. 이 의제 매입세가 소위 그 농산물이나 네. 농수산물을 구매하면 그것은 이제 전통시장 이런 쪽에서 구입을 하면 영수증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세금 납부할 때 공제 혜택을 해주었는데 네. 앞으로 정부는 소위 그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 네. 이렇게 기재부가 발표를 해서 예. 지금 뭐 자영업자들 모두가 다 외식업은 뭐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아주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오호석 대표님은 골목 상권 살리기 연대에서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데 새 정부 들어서 지금 경제 민주화 정책 네. 중에 하나로 뭐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네. 계속 추진하고 있고 네. 그 전통시장에 뭐 상품권 도입하는 거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네, 네,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온누리 상품권 이번에 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었죠. 네. 그런데 정부가 그 어떤 일시적인 변통보다는 네. 소위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 외식업이 무너지면은 주변 업소 다른 업종도 함께 무너집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외식업이라는 것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재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식자재 구입. 예, 식자재 구입을 하면 그것이 바로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손님을 구내식당 쪽으로 다 가다 버렸어요. 아, 예. 예, 국회만 하더라도 네. 8군데 식당 중에서 4군데가 예. 전부 대기업에서 운영합니다. 예. 그리고 또 4군데는 직접 직영을 하지만은 네. 그 식자재 납품은 또 대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가 네.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를 싹쓸이 해갖고 네. 이번에는 소위 손님들까지도 구내식당에 가다 버렸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없는데 아무리 정부가 그렇죠. 좋은 제도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골목 상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큰 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호소문을 만들어서 네. 대기업 관공서에 예. 최소한도 생산직이나 학교 급식이나 네. 또 이런 것을 제외하고 뭐 대기업과 공직자들은 예. 골목 상권에 있는 식당을 좀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문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3일 날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네. 우리가 호소문을 낭독하고 또 의제 매입세 문제 또 이 개별 소비세 문제를 가지고 네. 소위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꼭 근데 호소나 캠페인만으로 될까? 뭐 이런 의문도 네.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세부적인, 아주 섬세한 정책적인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오호석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